안녕하세요. 리니지 클래식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아대는 지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법사 육성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사냥터, 장비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법사는 리니지의 사실상 주인공이다. 전쟁의 변수를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진행 방향 이렇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특징과 이해, 마법,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스탯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인트 위주 해야 되냐, 인트 콘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 정리를 저의 기준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레벨별 사냥터 및 장비 세팅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 길이 많이 길 수 있습니다. 예전 기억도 올리시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보분들은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거나 차 한잔 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 기반 그리고 인터넷 검색 플러스 가이드북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일부 오류 나오면은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입금 부탁드리고, 마법사 육성 관련해서 재밌던 추억이나 뭐 하실 말 있으시면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법사라는 캐릭터의 특징과 이해. 마법사는 마법에 특화된 직업입니다. 리니지 게임 내에서 마법을 가장 많이 다양한 마법을 쓸 수 있다. 혈맹전쟁 또는 공성전 등 다대다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고, 마법사 한 명이 다대자 전투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 정도로 중요성이 높다.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마법사가 멋져 보였다면 선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순하게 공격하는 것보다 다양한 마법으로 변수를 만드는 그런 직업이다. 순간 판단력과 손이 빨라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손이 좀 느리다 싶으면은 마법사랑은 맞지 않다. 육성 난이도, 군주, 마법사, 기사 요 중에 있으면 군주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이 마법사입니다. 기사랑 요정은 비슷비슷하고 마법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벨 40 정도까지는 키우기 정말 힘들다. 하지만 서먼이라는 마법을 배우고 40을 넘는다면 기사나 요정 1대1도 해볼만하다. 이기지는 못해도 괴롭게 하기가 가능해진다. 자, 강력 마법으로 모리 마법이 모리 사냥입니다. 요정, 기사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몬스터를 잡아야 되지만, 마법사는 강력 마법으로 한 번에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리 사냥이라고 하죠. 자, 30 또는 40 레벨이 넘어가면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진다. 특정 레벨이 넘어가면은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근데 마법을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또 함정이 되겠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투자만 하면은 버는 것도 제일 잘 번다. 리니지를 처음 하는데 마법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많이 빡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법과 스킬. 일반 마법. 자, 마법사는 일반 마법 전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레벨 4마다 배울 수가 있고, 레벨 4에 1단계, 8에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40이 되면 10단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법은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거는 물, 불, 바람, 땅, 그리고 무속성이 있고요. 이런 네 가지 속성이 있고, 반대 속성에게는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속성인 몬스터, 버그베어, 켈베로스 이런 애들한테는 에너지 볼트는 무속성이거든요.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아이스 대거를 쓰는 게 더 타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그베어, 켈베로스 이런 애들한테 파이어볼보다 프로즌 클라우드가 더 데미지를 더 준다. 자, 이게 1인 대상으로 공격하는 마법이거든요. 에너지 볼트가 가장 유명한 마법이기도 하죠. 이게 무속성, 아이스 대거는 물, 윈드커터 바람, 파이어는 불, 스탈락 땅입니다. 이런 속성이 있고 반대되는 속성. 자, 물은 불을 이기고 불은 바람, 바람은 땅, 땅은 물을 이긴다. 이런 식으로 속성을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이 역학관계에 따라서 더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이걸 고려해서 마법을 사용해야 된다. 마법사는 이런 걸 계속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속성과 별개로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향은 내 성향과 마법의 성향이 동일하면 위력이 강해집니다. 성향은 카오틱, 내추럴, 로우풀이 있고요. 로우풀은 이렇게 파란색, 쉽게 말하면 선, 착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오틱은 악, 나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추럴은 중간이고요. 자, 로우풀은 파란색, 내추럴은 흰색, 아이디가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카오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로우풀은 몬스터를 잡으면 조금씩 올라가고요. 카오는 사람을 죽이면 올라갑니다. 카오 수치는 사람을 죽이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힐 종류는 로우풀 마법이기 때문에 로우풀인 마법사가 쓰게 되면 위력이 더 세집니다. 힐을 쓸 때 로우풀 수치가 높을수록 HP 회복량이 높아진다. 반대로 커스트나 뱀파이어 터치 이런 것들은 카오풀 마법이기 때문에 카오틱일 때 위력이 더 세진다. 자, 중요한 거는 속성과 성향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마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법 한번 보면은, 자, nimpo.kr이라는 리니지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마법사, 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마법을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법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전체를 다 하기는 좀 기니까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법을 설명하기 전에, 자, 1에서 3단계는 말하는 섬, 1에서 3단계 마법은 말하는 섬에 있는 괴랭이 집에서 배웁니다. 괴랭이 집. 실제 제가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실제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실제로는 마을에서 쭉 내려오면 있습니다. 보통은. 자, 여기 괴랭이 집에서 배울 수가 있고, 이게 1에서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부터는 마법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카오틱 마법은 여기 카오틱 신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로우풀 마법은 로우풀 신전 여기 아니면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법서 아이템을 해당 지역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요. 중립, 뉴트럴은 아무 곳에서나 배우면 됩니다. 여기에 뭐 카오틱 적혀있다 이러면 카오틱 신전에서 배우셔야 되고, 로우풀, 로우틱 이렇게 로우풀이라고 아마 적혀있을 겁니다. 적혀있으면은 로우풀 신전에서 배워야 된다.
아닌 중립은 아무 데서나 배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 마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힐 계열이 있습니다. 3단계 익스트라 힐, 5단계 그레이터 힐, 8단계 풀 힐. 점점 이제 강한 힐, 한 번에 HP를 많이 채워주는 힐이 되겠고요. 당연히 풀힐이 가장 많고, 풀힐이 한 150, 뭐 이 정도 될, 100에서 150?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됐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 수치는 정확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힐이 있습니다. 7단계의 힐홀, 본인의 혈원 전체에 그 힐 정도의 힐을 주는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혈원 전체인데 화면에 보이는 혈원 전체일 겁니다. 자, 4단계의 메디테이션이라는 마법이 있습니다. MP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마법사는 MP가 항상 부족한 직업이죠. 마법을 쓰게 되니까 이 마법을 통해서 MP 회복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때 움직이면 안됩니다. 가만히 서서 정자세로 있을 때 이 마법을 쓰면 MP 회복 속도가 증가한다. 움직일 때는 적용이 안된다. 자, 7단계 서머 몬스터, 레벨에 따라 몬스터를 소환한다. 레벨 40이 넘어가면 버그베어를 소환할 수 있고요. 숫자는 카리스마 6당 1마리, 보통은 2마리, 특별하게 카리스마를 올리지 않은 이상은 2마리를 소환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버전별로 다른데 지금 예상되는 버전으로는 2마리가 예상됩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범위 마법이 있습니다. 범위 마법에는 프로즌 클라우드, 파이어볼 4단계, 7단계 토네이도, 8단계 블리자드 어스케이크 파이어볼, 9단계 파이어스톰 포스필드, 10단계 미디어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있고, 단계별로 당연히 10단계가 제일 강하긴 합니다. 보통은 3, 4단계를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MP 사용량이라든지 효율을 따질 때는 3, 4단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모리 사냥하는 모습이 되겠고, 이제 파이어볼을 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 마법을 마법사는 쓸 수도 있고, 이 정도 쓸 수 있지만은 이제 이런 범위 마법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1인 타격 마법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 볼트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게 있고, 앞서 말했던 이것들 외에 이건 이제 대인전에 쓰겠죠. 대인전 1대1이라든지 1대 소수일 때, 이거는 이제 1대 다수일 때 이런 것들을 쓰겠고요. 공성전이라든지. 자, 1인 타격 마법 보시면은 콘 오브 콜드, 콜 라이트닝, 이럽션이 1인 타격 마법에서 가장 유명하죠. 자, 예전에 이러피 할 때 그 마법입니다. 이러피 할 때 이럽션, 썬버스트, 10단계 디스 인그레이트, 이게 두 번째로 아마 인지도로 따지면은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한 마법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방 100%라고 해도 데미지가 평균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방이 없을 때는 데미지가 1000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리니지 클래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웬만하면은 한 두 방에 한 방 아니면 정말 강한 사람도, 랭커도 2방 이 정도에 죽일 수 있는 마법이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마법들 중에서 이런 마법은 비싸겠죠. 당연히 배우면은 최고인데 돈이 없어서 배울 수 없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될 겁니다. 이런 점을 인지를 하고 마법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100명 중에 1명만이 이런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자, 추천 스탯 한번 보겠습니다. 마법사의 추천 스탯. 마법사는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기본적인 스탯에다가 16을 분배하게 되고, 보통은 콘, 위즈, 인트 이 세 가지 분배를 하게 됩니다. 위즈, 인트, 콘 다 10이죠. 그러니까 6, 6, 4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서로
스탯을 순서로 해서 분배를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조합의 문제가 법사의 첫 번째 캐릭 만들 때 문제가 되겠고요. 흰 법사, 뭐 흰콘 이런 법사도 있긴 한데 저는 법사는 이제 법사다운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취향은 존중하나 비추로 이거는 빼겠습니다. 인트에 따른 마법 데미지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 16과 인트 18일 때 데미지를 비교해보면 인트 16일 때 데미지가 뭐냐면 LC입니다. LC로 1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인트 18 동일한 마법일 때는 115, 그러니까 차이, 인트 2에 대한 차이율이 13%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인트 올려주는 아이템을 굉장히 구하기 힘든데 만약에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17, 19 두 사람이 있으면은 똑같이 구했다 치면은 17, 19가 되죠. 그러면 100, 132 차이가 24%가 되게 됩니다. 처음 인트 2 차이가 데미지에서는 24%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둘 다 인트를 플러스 2를 했다 칩시다. 16이 18이 되고 18이 20이 되면은 18, 20 이 2라는 차이를 좁힐 수가 없는 거죠. 이 2를 좁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아이템의 가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못 간다 보시면 됩니다. 인트 2의 차이가 이 정도, 나중에 돼서는 24점 대충 24%의 공격, 그러니까 MP를 13에서 24% 아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공격 대상 마법이긴 하지만 MP를 아끼는 것과 동일하죠. 덜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데미지를 더 준다는 것은 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 자, 인트 2 차이가 인트 16과 인트 18 2의 차이가 이런 MP를 아끼는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콘을 할 거냐 위즈를 할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스탯에 따른 HP 및 MP. 자, H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콘 16, 콘 18 레벨별로 자 평균 예상치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콘 18일 때 레벨 40이 되면은 305, 50은 380. 그런데 콘 16으로 시작하면 레벨 40일 때 227이 되고요. 282가 됩니다. 레벨이 50이 돼도 콘 16이면은 282가 된다는 거죠. 콘 18과 차이는 약 100이 됩니다. 자, 그럼 MP는 어떨까요? MP를 한번 보면 위즈 16, 위즈 18일 때 자, 레벨 40이 되면 324, 레벨 50이 되면 404, 네, 위즈 18이 되면 363, 453. 자, 결론만 내보겠습니다. 레벨 50만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6과 18의 차이니 HP 100, 위즈 16과 18의 차이 MP 50 정도 차이 납니다. MP는 약 10%, 404와 453, 약 11% 차이 나지만은 HP는 26%, 그러니까 282와 380은 약 26%의 차이가 발생한다. 좀 크죠? HP 차이가 큽니다. MP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게 지금 저의 판단입니다. 당연히 M3 때 MP 부족 문제는 있을 겁니다. 위즈 16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지만 실제 사냥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 인트는 18이 맞다. 앞서 본 것처럼 인트 18, 16 아이템을 구해서 올린다고 하면 17과 19의 차이, 13에서 24의 공격력의 차이를 보인다. 마법 공격에
자, 그래서 저는 이 차이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했고, 마법사는 인트 18이 무조건 많다. 인트 18이 무조건 맞다. 그러면은 콘 18인가 위즈 18인가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콘 18, 위즈 18은 자, 제외하고, 왜냐면 인트 18이 맞기 때문에 인트 18 기준으로 콘을 18 할 거냐, 위즈를 18 할 거냐, 그런 선택지에 저희는 이제 선택지를 이제 좁힐 수가 있고, 콘 18일 때 레벨 40 기준으로는 이런 MP와 HP와 MP를 본인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05와 324. 그런데 인트 18, 위즈 18 하신 분들은 이 스탯을, 이 HP와 이 MP를 본인 캐릭터의 능력치로 가지게 되겠죠. 자, 레벨 40일 때 본인이 이걸 가지고 싶은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싶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벨이 50 되면 콘이냐 위즈냐, 콘 법사, 위즈 법사일 때 이렇게 됩니다. 저라면은 콘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능력치의 캐릭터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40 레벨의 기준이기 때문에 1에서 39까지는 키우는 과정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인트 18, 콘 18, 위즈는 16이 맞다. 각자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맞다 생각됩니다. 스탯 초기할 건 없다 치고, 이거 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빨리 나오면은 후회하겠지만은 일단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각자 판단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레벨별 사냥터 및 장비 세팅, 레벨 1에서 10. 자, 사냥꾼의 할 기본 세팅 하시고요. 자, 기본 방어구 뼈세 주는 거 세팅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예약 못하신 분들은 거미랑 단검이랑 자켓 주는데 뭐 어떻게든 할 구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제 마라는 섬에서 하게 되고요. 이제 수련장 레벨 5까지 올리시고, 북섬 여기 동섬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죠. 동남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동 이쪽에서 이제 사냥을 하시면 되고, 여기 북섬이나 돈이 100원 이상 모이면은 일단 에너지 볼트와 텔레포트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냥꾼의 할이 잘 박히긴 하지만은 이제 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딸리기 때문에 엘볼 먼저 쓰시고, MP가 딸릴 때는 할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한 1에서 10까지 올려주시면 되고, 이때 마법을 배울 때는 1에서 3단계 마법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본인이 판단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돈을, 아데나가 돈이 귀한데 다 쓸 필요 없다. 필요한 것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정도만 배우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레벨 3단계를 배울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이 10이 넘어가면은, 자, 게렌 근처 여기 셀러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기 아니면 말섬 던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레벨 10에 가기는 바로 가기는 좀 빡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에 가시든지 아니면 팀플로 조금 움직이시든지 하시면 되고, 아니면 본토로 빨리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해골밭, 여기 흑기사밭에서 해골류, 좀비 이런 애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법사촌 있죠? 버그베어와 버그들 에볼로 잡아주시면서 MP 좀 모자라면 할로 좀 사냥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레벨 10, 15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사냥 하고, MP 있을 때는 턴 언데드도 와요. 턴 언데드 마법은 언데드를 한 방에 죽이는 마법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100%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정 확률로 성공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캐스트가 15의 캐스트거든요. 스파토이를 턴 언데드 하는 게 아마 그게 캐스트로 나올 건데, 그걸 준비하는 거기도 하고, 턴 언데드는 쓰면 쓸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면서, MP 있을 때는 턴 언데드, 없을 때는 할 사냥 하면서 레벨 올리시면 되겠고, 몹이 모여 있으면은 범위 마법 쓰면 되는데, 쉽진, 이걸 쓸 만큼 몹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조합해서 이 정도까지는, 25까지는 사냥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던 들어가셔도 되고, 20이 넘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돈 모으기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멀리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람이 많은데 멀리서 공격해야 되니까 아이템 먹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고 MP가 많냐? 그렇지도 않고, 혼자 다 잡기도 힘들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돈 모으기 힘들고, 레벨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기사나 요정 팀플을 이루면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기의 선택. 20이 넘어가면 슬슬 무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법사는, 마법사는 두 개에서 3개의 무기를 보통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고요. 자, MP용 만화의 지팡이 일단은 지금은 나온 걸로 리니지 클래식의 만화의 지팡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스크린샷을 통해서. 자, 만화의 지팡이는 공격 성공 -3이지만 만화를 흡수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만화의 지팡이로 공격을 하면 사람이든 몬스터든 만화를 40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의 지팡이는 MP 회복량 증가. 이거는 강화시키는 아이템은 시킬 필요는 없고, 강화를 해도 되지만 불필요하고요. 공격력 1인데 들고 있으면 MP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만화의 지팡이에 있으면 굳이 이것까지 필요는 없지만 다 들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자, 중요한 건 만화의 지팡이로 MP를 체험해서 사냥한다. 그리고 공격력으로 힘의 지팡이, 그리고 은장검,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힘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마법 스펠 파워를 -2 시키는, 약화시키지만 힘 3, 힘 스탯 3 올려주고 추가 타격 3을 줍니다. 자, 이거 은장검은 80인데 언데드 추가 타격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0이지만 언데드를 공격할 때는 16이 됩니다. 16, 24. 언데드류한테만. 자, 은장검은 30레벨 이하까지 쓰기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쓰다가 그냥 플러스 0 은장검을 쓰다가 사셔가지고, 돈도 얼마 안 하거든요. 한 만원, 2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걸 쓰다가 힘의 지팡이를 갈아타면 좋지 않을까 싶고, 힘의 지팡이도 아마 캐스트일 겁니다. 자, 이 두 개. 결론은 만화의 지팡이, 힘의 지팡이, 이 두 개를 쓰시면 되고, 수정의 지팡이는 있으면 좋고, 자, 보조용으로 마법사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마법 공격 데미지를 플러스 30개 주는 건데, 플러스 0짜리를 그냥 들고 다니다가 마법을 쓸 때만 껴서 마법 데미지만 강화시키고 다시 이런 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법사를 위한 물약이 있습니다. MP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파란 물약, 마법 공격을 강하게 해주는 지혜의 물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지혜의 물약은 모리 사냥할 때 쓰시면 좋겠죠. 모리 사냥할 때 이거 쓰고, 이거 끼고 사냥을 하고, 자, MP 떨어지면
만화의 지팡이로 다시 MP 채우거나 수정의 지팡이로 MP 채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모리 사냥할 때 그렇고 1대1 몬스터랑 1대1, 1대2 사냥할 때는 만화의 지팡이로 MP 채우고 힘 지팡이를 갈아타서 죽이고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운 걸로 힐 버프 걸고 또 만화의 지팡이 쓰고 MP 흡사하고 마무리는 힘 지팡이 아니면은 은장검을 마무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용을 해야 된다 이런 종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된다. 자, 레벨 20에서 35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레벨업보다는 돈을 모으면서 장비를 우선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마법사 같은 경우는 마법사 레벨 올라봤자 마법 배울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요. 좋은 마법은 비싸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면서 장비를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토템 노가다시든지 여기 윈다우드 마을 포도바 윈다우드 섬 이쪽에 리자드 바다에서 리자드 모리 사냥 하시든지 사막 던전 가셔가지고 개미 잡으시면서 좀 돈이 잘 벌리는 곳에서 사냥 추천 모리 사냥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리 사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어 세팅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방어구는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투구는 마법사의 모자 마이스의 안전 강화 플러스 4. 안전 강화라는 것은 플러스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템은 플러스 0 마법사의 모자가 있으면은 여기다 젤을 바르는 겁니다. 갑옷 강화 주문서라고 젤을 바르면 플러스 1 플러스 2 되거든요. 플러스 3 플러스 4 근데 플러스 4까지는 되는데 플러스 5를 만들려면 여기서 깨질 확률이 발생을 합니다. 약 30%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확률을 깨지기 때문에 안전 강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안전 강화를 하면은 결론은 방어력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가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마법사의 모자가 없을 때는 마법 방어 투구를 쓰시면 됩니다. 기본 마이너스 2에 안전 플러스 4 마법사의 모자에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제도 같이 설명을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티셔츠는 강 티셔츠 쓰시면 되고 기본 방어력 0에 안전 플러스 4 갑옷은 마법사의 옷 기본 마이너스 3에 안전 플러스 4 보시면 마법사의 모자 마법사의 옷 이름이 같죠. 자, 마법사 모자 옷 세트 효과가 있습니다. MP50 좀 크죠. 이 두 개를 같이 쓰면은 MP50 효과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법사의 옷이 없다면은 대체제로 무명 로브가 있습니다. 마법 방어 플러스 4 방어력은 마이너스 2 안전 강화 플러스 4 망토는 보호 망토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에 안전 강화 플러스 4 요정조 망토도 있긴 하지만은 굳이 이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자, 방패는 요정적 방패 기본 마이너스 2에 안전 플러스 6이고요. 요정적 무기는 플러스 6까지 대부분 가능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플러스 6까지 가능하다. 장갑은 파워 글러브를 바로 끼면 좋은데 파워 글러브가 비쌀 겁니다. 그래서 강철 장갑을 끼다가 돈 생기면 파워 글러브를 쓰시면 되겠고요. 부츠는 가죽 부츠 그냥 플러스 0짜리 끼다가 강철 부츠 바꾸시고 강철 부츠에서 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뼈새 기본 처음에 주는 이 세 개는 최대한 오래 쓰시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부츠 신발 신고 장갑 끼고 뭐 방패는 오래 쓰셔야 되고 망토 바꾸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뼈셋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뼈셋은 강화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뼈셋은 플러스 1부터 깨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쓰는 거는 최대한 오래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레벨 구간에서는 방어 기본적으로 세팅은 다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5레벨 구간 들어오면은 자, 기본적인 방어구 다 세팅 해놓고 플러스 0이라도 세팅은 다 해놓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조금 여기서는 이제 취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저의 주간 따라 6만화의 지팡이, 그러니까 만화의 지팡이를 먼저 강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돈이 없는데 6만화의 지팡이, 6힘의 지팡이 둘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하나를 먼저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만화의 지팡이를 먼저 강화를 시켜서 사냥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 구간에서는 어차피 1대1 잡는 것보다는 몰이 사냥 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만화 하나로 그냥 때리면서 잡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6만화의 지팡이부터 맞춘다. 힘의 지팡이는 여유가 되면 강화를 시켜서 같이 쓰면 되겠고요. 혹시나 서먼 법사는 당연히 6만화 맞추고 방어부터, 힘의 지팡이는 필요 없다. 버그베어 자체가 공격력이기 때문에 방어부터 맞춰서 몸빵 하는 거죠. 몸빵 치면은 버그베어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방어부터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지팡이는 나중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도 당연히 노가다 루트입니다. 법사는 노가다 루트로 계속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고요. 개미 던전, 도템 노가다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본던을 가셔야, 서머니 있거나 이럴 때는 본던을 가셔도 되겠고요. 본던 3층, 4층 뭐 이런 구간 5층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서머니 없다면은 조금 죽을 확률이 덜한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게 맞고, 몬스터가 많은 사냥터, 머리가 좀 편한 필드, 넓은 땅에서 머리 사냥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레벨 40 이상은 6만화, 앞서 말한 것처럼 6만화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4셋 정도 맞춰놓고, 아니면은 방어를 뭐 2셋 정도 맞춰놓고 서먼 법사를 먼저 산다든지, 4셋 먼저 맞춰놓고 서먼 법사를 먼저 산다든지, 결국은 서먼 법사가 있어야 됩니다. 법사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있어야지 돈을 벌든지 레벨업을 하든지 뭔가 되거든요. 자, 루트는 이렇습니다. 서먼 법서를 어떻게든 구해서 6만화, 그 다음 서먼 법서, 그 다음 돈을 봅니다. 그 다음 장비 맞추고, 힘 지팡이 맞추고, 7검, 7 힘의 지팡이, 8, 그렇게 맞추면은 이제 랩업에 집중을 하는 거죠. 버그베어를 소환하지 않고 혼자서 이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은 서먼을 배우는 게 굉장히 포인트다. 이제 서먼을 모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장비가 사냥하는 데만 무리 없는 정도만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것보다 모자라도 됩니다. 모자라도 되는데 사냥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은 되고, 본인이 그 기준점을 맞춰야 되겠죠, 균형을. 그래서 법사 사는 걸 추천해드리고, 너무 법사가 비싸다 싶으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가스트만 잡아야죠. 본인이 직접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그냥 여기 살아야죠. 자, 본던 5층 이상, 4층 이상, 이거는 레벨이 이제 45, 47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레벨업이 잘 안 되거든요. 이때는 던전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던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을 벌 때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필드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빠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요. 레벨업은 이제 던전을 들어가셔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근데 레벨업을 하려면 장비가 받쳐줘야 되는데, 장비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자, 그건 본인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이렇다. 대충 아이템 맞추고 서먼 법서를 먼저 맞추고 돈을 좀 번 다음에 이제 레벨업, 그 다음 마지막에 레벨업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댓글도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주제나 이런 주제나 뭐 컨텐츠가 있으면은 댓글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톡방 주소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초보분들 질문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법사 육성법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리니지 클래식 유튜버 아대는 지금이었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